엄마, 이 집 이제 제 이름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자리 좀 비켜주셔야죠. 뭐라고? 네가 지금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어떻게 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 아니, 엄마. 솔직히 말해서 여기는 이제 제 집이에요. 제 집에서 제가 좀 편하게 살면 안 되나요? 엄마도 좀 눈치 좀 챙기셔야죠. 눈치. 내가 너 하나 잘 키우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나보고 나가라고?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엄마, 솔직히 여기서 계속 이러고 계시면 저희 가족만 불편하잖아요. 장모님도 자주 오시고 방도 부족하고 엄마까지 있으면 솔직히 숨 막혀요. 숨 막힌다고? 네가 지금 그런 말 할 자격이나 있어? 내가 이 집을 네 이름으로 돌려준 걸 후회하게 하지 마라. 엄마, 후회하시든 말든 이제 제가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알아서 짐 좀 싸주세요. 더 말하게 하지 마시고요. 안녕하세요. 실제 일어난 사연을 각색한 인생이 저녁빛 사연 채널입니다. 오늘은 아들에게 20억 아파트를 증여했지만 고마움을 모르는 아들에게 어떻게 당당하게 자신을 지키고 통쾌한 결말을 만들어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억울함을 극복하고 인생의 교훈을 담은 사연들을 꾸준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탁 트인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50평형 고급 아파트에서 살던 70세 김영숙 할머니는 한때 누구보다도 바쁘고 고된 삶을 살았다. 젊은 시절 남편을 병으로 일찍 떠나보낸 그녀는 마음 둘 곳도 없이 어린 아들 성민을 안고 세상과 맞서야 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을 감출 새도 없이 생계를 위해 시장 한편에서 나물 장사를 시작했고, 손이 시려워 얼음장 갔던 겨울 새벽에도 가만히 누워 잘 수 없었다. 아들만큼은 나처럼 힘들게 살게 두지 않겠다는 다짐 하나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며 자리를 지켰다. 성민이 조금씩 자라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김영숙 씨는 아끼고 또 아껴가며 뒷바라지를 했다. 새 신발 한 켤레가 필요했지만 그녀는 낡아 떨어진 구두를 꿰매 신으며 괜찮다. 고 말하곤 했다. 대신 성민의 학용품은 늘 새 것으로 채워줬다. 성민이 초등학교 때 도시락을 싸주며 이 도시락만큼은 항상 따뜻해야 한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던 그녀의 모습은 그 시절 아들 눈에도 늘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행복해 보였다. 그렇게 힘겹게 버티며 세월이 흐른 뒤 성민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하게 되었다. 사회인이 된 성민이 자신의 첫 월급으로 어머니에게 작은 꽃다발을 건네던 날, 김영숙 씨는 기쁨에 눈물을 흘렸다. 세상 누구보다 듬직해 보이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그녀는 속으로 말했다. 내가 잘 키웠다. 이제야 내 고생이 빛을 보는구나. 성민이 가정을 꾸리고 손주 둘을 낳아 어머니를 찾아올 때마다 김영숙 씨는 더없이 흐뭇했다. 그녀는 늘 아들에게 자랑스러워하며 친구들에게 말하곤 했다. 우리 성민이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나도 이제 살만하다니까. 아파트에서 바라본 해운대의 야경은 늘 아름다웠지만 김영숙 씨가 진정으로 자랑스러워했던 것은 화려한 집이 아닌 아들과 그의 행복한 가족이었다. 그녀는 그날까지도 몰랐다. 자신이 준 헌신이 언젠가 아들에게 너무나 쉽게 당연한 것이 될 줄은. 성민이 대기업에 취직하고 결혼한 뒤 김영숙 씨는 그의 가족이 더없이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며 스스로 뿌듯해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집에 찾아왔다. 저녁 식탁에 앉아 뜸을 들이던 성민은 한숨을 내쉬며 어렵게 입을 열었다. 엄마, 요즘 회사 사정도 안 좋고 아이들 학원비에 생활비까지 너무 빠듯해서.
김명숙 씨는 아들의 말끝을 채우기도 전에 손을 뻗어 그의 손을 덥석 잡았다. 아이고, 우리 성민이 고생 많네. 내가 뭐든 도와줘야지.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다정했다. 며칠 밤을 뒤척이며 고민한 끝에 김영숙 씨는 결국 큰 결정을 내렸다. 아들이 처한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싶었던 그녀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해운대 50평 아파트의 명의를 성민에게 넘기기로 했다. 내가 살면서 힘들다고 하면 엄마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니? 이 집만 있으면 너희 가족이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녀는 마치 가벼운 얘기를 하는 듯 담담하게 말했다. 성민은 깜짝 놀라며 엄마, 이건 너무 큰 건데. 라고 말했지만 김영숙 씨는 고개를 저으며 그를 안심시켰다. 엄마는 됐다. 나야 뭐, 이 아파트에서 혼자 사나 저기 작은 빌라에 가서 사나 똑같지 않겠니? 내가 애들 키우고 사는 게 훨씬 중요하지. 그녀는 성민의 손을 꼭 잡고 환한 미소를 지었다. 김영숙 씨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아파트가 자기 이름으로 남아있는 것보다 성민과 그의 가족이 경제적 안정감을 찾는 것이 더 소중했다. 내 남은 삶은 너희가 행복하면 되는 거야. 그녀의 눈빛에는 한 점의 후회도 망설임도 없었다. 며칠 후 공인중개사와 성민의 변호사를 대동해 아파트 명의를 성민 이름으로 바꾸는 계약이 이루어졌다. 김영숙 씨는 사인하며 마지막으로 아파트를 한번 둘러봤다. 이 집은 그녀의 삶 그 자체였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신혼의 꿈을 꾸었던 곳이자 남편이 떠난 뒤 혼자 아들을 키우며 눈물 흘렸던 밤이 켜켜이 쌓인 곳이었다. 하지만 그런 추억마저도 아들의 행복 앞에서는 미련이 되지 않았다. 명의가 바뀌고 성민이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엄마,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가족 더 열심히 살아볼게요. 그의 말을 들으며 김영숙 씨는 마음 깊은 곳에서 묘한 뿌듯함을 느꼈다. 그럼 됐지 뭐. 엄마는 네가 잘 살면 됐어. 그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의 등을 토닥였다. 그러나 그녀는 알지 못했다. 이 결정이 그녀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될 줄은. 성민의 진심 어린 감사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그리고 그가 진정으로 어머니의 희생을 가슴 깊이 새길지는 그녀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운명이었다. 명의가 성민에게 넘어간 뒤 처음 몇 달은 별다른 변화가 없는 듯 보였다. 김영숙 씨는 여전히 아파트 안에서 정갈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아들과 그의 가족이 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성민은 주말에 한 번씩 오던 방문 횟수를 줄였고 방문할 때도 대화는 짧아졌다. 김영숙 씨가 그에게 집안 문제나 생활비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면 성민은 표정부터 굳으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이제 집은 제 이름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 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처음에는 그저 성민이 바쁘고 피곤해서 그렇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러나 갈수록 아들의 냉랭한 태도는 숨길 수 없을 만큼 명확해졌다. 어느 날 김영숙 씨가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들고 성민에게 이번 달 관리비가 꽤 나왔더라. 내가 계산하면 될까? 라고 물었을 때 성민은 짧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엄마, 이제 이 집은 제 집이에요. 그런 건 제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엄마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는 마치 그 대화조차 피곤하다는 듯 고지서를 대충 집어들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영숙 씨는 마치 가슴 한쪽이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괜찮다고 자신을 다독였다. 내가 너무 의지하려고 했나 보다. 성민이도 가족을 책임지느라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게 생각하며 자신을 위로했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질 뿐이었다. 며칠 뒤 성민은 집으로 찾아와 느닷없이 이런 말을 꺼냈다. 엄마, 요즘 장모님도 자주 오고 애들도 크니까 방이 부족해서요. 그러니까. 그는 말을 마저 잊지 못하고 머뭇거렸지만 김명숙 씨는 그의 의도를 이미 알아챘다. 이제 엄마가 좀 알아서 나가주시면 안 돼요. 그 말은 천둥처럼 김영숙 씨의 머릿속을 울렸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뭐라고? 이 엄마 보고 나가라고? 성민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말을 돌리려 했지만 그의 본심은 이미 드러나 있었다. 엄마도 혼자 계시니까 더 작은 데로 가시는 게 편할 거잖아요. 여기서 저희랑 같이 있는 것도 좀 불편하잖아요. 그는 마치 어머니를 배려하는 척했지만 그 속내는 차가운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순간 김영숙 씨는 지난 세월이 스쳐 지나갔다. 시장에서 손이 터져가며 성민을 위해 일했던 날들, 아들의 학비와 생활비를 대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시간들, 그리고 명의를 넘기며 느꼈던 뿌듯함까지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그녀는 흔들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다. 그래. 알았다. 엄마가 생각해 볼게. 하지만 그녀의 가슴은 차갑게 얼어붙은 채였다. 그날 밤, 김영숙 씨는 아파트의 넓은 거실을 바라보며 혼자 앉아 있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에서 활짝 웃고 있는 성민의 모습이 너무 멀게 느껴졌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걸까? 그녀는 한없이 작아진 자신을 느끼며 점점 더 무거워지는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다. 김영숙 씨는 아들이 뱉은 마지막 말 이후로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거실 소파에 앉아 텅 빈 방을 바라보며 그녀는 깊은 회한에 빠졌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 나이에 아들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들어야 하지. 아들이 명의를 넘겨받았을 때 보였던 감사의 눈빛이 전부 허상이었는지 의심스러웠다.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고 그녀는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흐느꼈다. 며칠 동안 깊은 고민 끝에 김영숙 씨는 큰 결심을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을 무시하는 환경 속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대로 내 삶을 이곳에서 끝낼 순 없어. 이제라도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지. 그녀는 아파트 명의가 넘어갔지만 집을 관리하며 성민의 모든 일 처리를 돕던 과정에서 여전히 남아있는 세부적인 권한을 활용할 수 있을지 알아보기로 했다. 먼저 김영숙 씨는 오래 알고 지내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변호사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 성민 씨가 명의상 주인이긴 하지만 아파트를 증여할 때 조건부 계약으로 들어간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생전에 어머니께서 해당 자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권한을 가질 수 있다고 명시돼 있어요. 이 조항을 사용하면 아파트를 매도하거나 다른 결정을 내릴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그 말에 김영숙 씨는 깜짝 놀랐다. 정말 그런 조항이 있었어요? 그땐 그냥 서류만 보고 사인했는데. 변호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보통 부모님이 자녀에게 재산을 넘길 때 이런 안전장치를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민 씨도 그 내용을 간과했던 것 같네요. 그 순간 김영숙 씨는 마치 한 줄기 빛이 비추는 듯한 희망을 느꼈다. 그럼 제가 지금 이 집을 다시 팔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고 변호사는 단호히 대답했다.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성민 씨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아요. 대신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신속하게 움직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후로 김영숙 씨는 성민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다. 방에 있던 자신의 물건을 하나씩 정리하며 그녀는 마음속으로 지난 추억과 작별을 고했다.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떼어낼 때는 손이 떨렸다. 사진 속 웃고 있는 성민의 얼굴을 보며 그녀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넌 네 길을 가고 이 엄마는 이제 내 길을 가야겠구나. 김명숙 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바로 공인중개사와 연결했고 아파트 매매 절차를 진행하기 시작했다. 매도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그녀는 최대한 조용히 행동했다. 아들이 혹시라도 이 사실을 알게 되어 방해할까 두려웠다. 성민은 여전히 자신의 가족과 바쁜 일상에 치여 어머니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매매 계약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 해운대 아파트는 워낙 인기가 많은 지역이라 고가에도 금방 새 주인을 찾았다. 집을 넘기는 날, 김영숙 씨는 중개사와 서류를 마무리한 후 마지막으로 아파트 거실을 둘러봤다. 이곳은 그녀의 전부였다. 남편과 함께 꾸려나가던 신혼의 추억, 성민을 키우며 울고 웃었던 모든 날들이 이 공간에 담겨 있었다. 그녀는 오래된 벽지와 창문에 손을 얹고 작게 속삭였다. 고맙다. 나를 여기까지 버티게 해줘서. 그녀는 미리 알아본 강원도의 작은 전원주택으로 떠날 준비를 마쳤다. 그 집은 깊은 산골짜기에 있었고 이웃도 몇 안 되는 고요한 곳이었다. 김명숙 씨는 아파트에서 나오는 날 간단한 가방 하나와 몇 가지 물건들만 들고 떠났다. 성민에게는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남겨둔 것은 단 하나, 간단한 메모였다. 내 몫의 사랑은 이미 다 줬다. 이제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 강원도 산골에 도착한 김명숙 씨는 창문 밖으로 펼쳐진 푸른 산과 맑은 하늘을 보며 오랜만에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아파트의 화려한 전망 대신 이 조용한 풍경이 그녀의 마음을 위로했다. 그녀는 작은 텃밭을 일굴 생각에 활짝 웃으며 속삭였다. 이제부터는 내 삶을 살아야지.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다. 아파트에서의 무거운 날들은 뒤로 한 채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몇 주 뒤 아파트가 팔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성민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공인중개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뭐라고요? 그 아파트를 어머니가 팔았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집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민의 다급한 목소리에 중개사는 조용히 상황을 설명했다. 성민 씨, 명의는 성민 씨로 되어 있었지만 어머니께서 증여계약 당시 특별 권한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이미 모든 절차가 끝났고 집은 새 주인에게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성민은 식은땀을 흘리며 얼어붙었다. 어머니가 대체 왜? 그는 그제야 어머니와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를 떠올렸다. 자신이 무심코 던졌던 나가 달라는 말이 얼마나 그녀에게 상처가 되었을지 깨달은 것이다. 성민은 서둘러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음만 울릴 뿐 응답이 없었다. 당황한 그는 어머니의 집을 찾아갔지만 이미 그곳은 텅 비어 있었다. 익숙한 거실은 낯선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고 그의 가슴은 싸늘해졌다. 성민은 결국 가족들을 뒤로 한 채 어머니를 찾아 나섰다. 친구와 지인들에게 연락하며 어머니의 행방을 물어봤지만 모두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며칠 동안 어머니가 있을 법한 장소를 뒤지며 강원도까지 발길을 옮겼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모든 흔적을 지운 듯 했다. 어머니가 사용하던 휴대폰 번호는 해지된 상태였고 은행 계좌도 모두 정리된 상태였다. 성민은 마치 안개 속에서 길을 잃은 기분이었다.
며칠이 지나 겨우 그녀의 지인이 알려준 주소로 손편지를 보낼 수 있었다. 편지에는 그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희 가족 모두 엄마를 기다리고 있어요. 다시 돌아와 주세요. 그는 눈물을 훔치며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엄마가 없으면 제 삶의 의미도 없습니다. 사랑합니다. 엄마. 편지를 보내고 며칠 뒤 성민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답장을 기다렸지만 우체통에는 아무것도 도착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우체부가 전달한 작은 봉투를 발견한 성민은 급히 열어보았다. 편지 안에는 단 한 줄의 글귀가 적혀 있었다. 내 몫의 사랑은 이미 다 줬다. 너는 이 삶을 살아라. 단단한 글씨체로 적힌 어머니의 짧은 메시지는 그 어떤 긴 문장보다 무겁게 다가왔다. 성민은 그 자리에서 편지를 손에 쥐고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후회가 뒤섞여 끝없는 소용돌이가 일었다. 강원도의 작은 전원주택에서 김영숙 씨는 자신의 텃밭을 가꾸며 평화로운 삶을 시작한 상태였다. 그녀는 아들의 편지를 읽었지만 답장을 쓰지 않았다. 대신 스스로를 다독이며 말했다. 이제라도 내 인생을 살기 시작했으니 돌아갈 이유는 없다. 그녀는 텃밭에 심어둔 상추와 고추를 살피며 고요한 웃음을 지었다. 그녀의 삶은 비록 아들과 멀어졌지만 이제 비로소 자신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다. 강원도의 깊은 산골짜기, 맑은 공기와 푸른 산이 둘러싼 작은 전원주택은 김영숙 씨의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었다. 아파트의 화려한 뷰나 도시의 편리함은 없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오히려 더 가볍고 평화로웠다. 새벽이면 지저귀는 새소리에 잠에서 깨고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와 과일로 식사를 준비하며 그녀는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한 충만함을 느꼈다. 집 뒤편의 텃밭은 김영숙 씨의 손길로 빠르게 풍성해졌다. 상추, 고추, 토마토를 가꾸는 일은 단순했지만 그녀에게는 큰 즐거움이었다. 흙을 만지며 땀을 흘리다가도 작물들이 하루하루 자라나는 모습을 보며 자연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렇게 손으로 직접 일하고 내가 먹을 음식을 키우는 게 진짜 사는 맛이구나. 주변 마을 사람들과의 교류도 김영숙 씨의 삶에 활기를 더해 주었다. 마을에는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이 많았고 모두들 그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처음 그녀가 전원주택으로 이사 왔을 때 옆집 할머니가 직접 담근 김치를 들고 찾아왔다. 어르신, 혼자 계시면 이거라도 드세요. 그녀는 고마운 마음에 웃으며 김치를 받아들고 그날 저녁 맛있게 먹었다. 다음 날 그녀는 직접 만든 된장찌개를 옆집에 가져다 주며 인사를 나누었다. 그런 작은 교류가 쌓이며 김영숙 씨는 점점 마을 사람들과 가까워졌다. 매주 열리는 마을 장터에 나가는 것도 그녀의 새로운 즐거움이었다. 손수 키운 상추와 고추를 담아 장터로 나가면 마을 주민들이 그녀의 농산물을 사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르신, 고추가 어쩜 이렇게 싱싱해요? 라는 말에 김영숙 씨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다. 아침마다 정성껏 물을 줘서 그래요. 장터에서 돌아오는 길에는 바구니 속에 신선한 작물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어느 날 그녀는 마당에서 의자를 놓고 따스한 햇살 아래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문득 해운대 아파트에서 보냈던 날들이 떠올랐다. 그땐 정말 내 삶이 내 것이 아니었지. 그녀는 과거의 자신이 아들의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며 살아왔던 시간을 떠올리며 작게 웃었다. 지금은 다르지. 오히려 이렇게 사는 게 훨씬
행복하네. 김명숙 씨는 더 이상 아들에게 연락을 기다리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하루하루를 온전히 자신을 위해 살았다. 마을 사람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고 저녁이면 창밖으로 지는 노을을 보며 뜨개질을 하는 시간이 그녀의 하루를 채웠다. 그날 저녁 마을 주민들과 함께 작은 마당 잔치를 열었다. 모두가 직접 가져온 음식을 나눠 먹으며 웃음꽃을 피웠다. 그녀는 고추전 한 접시를 가져와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즐겁게 어울렸다. 누군가 영숙 어르신, 여기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내세요. 라고 외치자 그녀는 크게 웃으며 대답했다. 그럴 거예요. 여기가 내 마지막 집이니까. 김명숙 씨는 그날 밤 오랜만에 별이 가득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바람이 살랑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야 진짜 내 삶을 사는 것 같아.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지고 그 미소는 별빛처럼 환하게 빛났다. 여러분은 김명숙 할머니의 용기 있는 대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꾸준히 따뜻하고 감동적인 실화 사연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공감 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